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12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쟁의 포송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주 팍팍해졌는데요. 직전까지 진행됐던 코로나 사태로 현금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원자재 유통의 차단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3세계에서는 식량난과 함께 찾아온 국가 파산, 내전, 쿠데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다시 이런 불안을 이유로 물가와 유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 할 만한데요. 이에 따라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삶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초전의 무리한 공격으로 기세를 잃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부족으로 반격 역량이 떨어져 지지부진한 전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른 승리를 위해 양측이 병력 투입을 늘리면서 더 치열하고 끔찍한 전투가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러시아의 최대 병력은 약 30에서 35만 명이고 우크라이나군은 50에서 70만 명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병력을 돈바스에 집중해 확실한 승리를 노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헤르손, 자포리자, 이지움, 하르키우에 골고루 분산되어 반격을 수행 중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상이 갈수록 흉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항복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물자를 지원해주는 미국이 전쟁의 장기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거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세계가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답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이야기 중 상당수는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정도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이 거짓이고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얽힌 여러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미국에게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국력 약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고가로 팔아넘겨 돈도 벌고 미국의 라이벌인 러시아도 물리치는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주장은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우선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 중입니다. 공급하기 어려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미국이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 미국의 국익과 상관없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군사학적 지식이나 국제경제 생리를 너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애플이며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의 IT 기업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스타벅스, 코스트코 같은 식품 관련 업체들이 주식시장의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대형 군수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방산시장의 공룡이자 대표 민항사인 보잉의 주가보다 코카콜라의 주가가 3배 높고 이를 애플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레이션, 로키드 마틴 같은 다른 기업의 주가는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코카콜라는 전쟁을 아주 싫어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제조 단가가 상승할 뿐 아니라 세계 유통망이 엉망이 되면서 매출에 굉장한 악영향이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 국가는 전면전이나 국가 간의 경제전쟁을 상당히 혐오합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곧 자신들의 손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끝판국가인 미국에서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 이들의 입김은 정말 엄청납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싶어도 이런 민간 기업의 입김을 미 정부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미국 회사들의 이권을 위해 미국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의 허황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러시아의 경제를 끝장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기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일부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러시아의 경제는 끝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았고 루블화의 가치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며 제재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전쟁 이후에도 계속 건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러시아가 막대한 이익을 얻던 에너지 사업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럽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불러온 엄청난 참사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미국, 알제리 등 여러 국가들로 가스 수입망을 다변화 중입니다. 동시에 친환경을 하겠다고 발전량을 줄였던 석탄화력 발전량을 늘리는 한편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얼마 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나라의 핵심 원료 제재로 한국 경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다각화와 핵심 기술을 국내 생산으로 돌리면서 두 나라의 경제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도 이번 일을 계기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확 낮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환경 문제로 과시받았던 화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석탄은 가스보다 훨씬 수급이 쉽고 원자로는 일단 완성만 되면 얼마든지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에너지 자급이 시작되면 러시아산 가스에 치를 떨고 있는 유럽이 다시 러시아산 가스를 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러시아가 가스로 큰 돈을 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가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에너지 자원으로 운영되는 러시아 경제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루블화 역시 무의미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막대한 가스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확보한 외화로 채무를 갚거나 루블을 환수해 루블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루블이 올라도 러시아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입이 차단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러시아는 자국으로 공급받던 대부분의 외산물자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이 유입되지 않아 오로지 자국 생산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고도로 분업화된 국제시장에 속해 있던 러시아에는 자급자족을 위한 제조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볼트, 너트, 베어링 등 얼핏 보면 별것 없어 보이는 것들까지 모두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또한 사소하지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각종 부품이나 원자재를 가공한 반제품, 반도체 칩 등의 공급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나마 중국산을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있으나마나한 폐품에 불과한데요. 이래서야 러시아의 전반적인 산업이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설령 러시아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로부터 항복을 받는다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깨부시기로 마음먹은 미국이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힘이 우크라이나로 쏠린 사이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전쟁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 할지라도 모든 전쟁을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이상과 국제적 영향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의 장기화를 바란다는 것은 그리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오해는 또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주장인데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개그맨 대통령이 천지분간 못하고 러시아에 덤비기 위해 나토 가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고 말하는 주장들인데요. 사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된 국정 과제였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충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민적 여론이 나토 가입으로 몰리면서 나토 가입을 국시로 정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젤렌스키의 입장은 매우 놀랍게도 전쟁 직전까지 굉장히 러시아에 유화적이었습니다.
일례로 젤렌스키는 전쟁 직전 이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붙여 합법적인 절차로 폐기할 테니 평화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러시아에 건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로 나토 가입을 취소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보기 좋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화 제안을 거부당한 것은 젤렌스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러시아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전쟁 발발 이전 러시아는 프랑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침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합병할 것을 결정하고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탓을 하기 바쁩니다.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무의미한 싸움을 해서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었으니 우크라이나가 서둘러 러시아의 돈바스를 넘기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래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희생이 적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최종 목표가 돈바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조직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학자와 교사,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 캠프를 운영하며 러시아 정부의 세뇌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주민들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핀란드, 발트 3국을 러시아에 합병시킬 것이라고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흡수한 뒤 더 강력한 국력으로 다음 전쟁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토를 넘기고 항복하는 것은 스스로 다음 전쟁의 총알바지를 자처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결사항전과 반격을 외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부디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러시아를 지지하더라도 이런 앞뒤 정황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지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모르는 많은 우리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